안녕하세요. 사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인 자격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원 등을 통해서 배우길 희망하시는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해드릴 텐데요. 다소 주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 바로 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리 자격증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국어 기능사가 있죠. 간단하게 특징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드리자면 5가지 조리 기능사는 모두 국가 공인 자격증이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어기능사 시험은 매년 2회 진행되고 나머지 시험들은 상시시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기를 취득한 후에 실기시험을 치셔야 하고요. 필기는 운전면허와 같은 방식인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장에 가셔서 컴퓨터로 시험을 치시게 됩니다. 필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되고 이후 실기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실기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2년 동안 실기를 합격하지 못했다면 필기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각 조리 기능사마다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각 기능사마다 품목의 수는 차이가 있지만 시험은 랜덤으로 2가지 품목을 제한 시간 안에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기시험도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60점을 넘으면 합격인데요. 음식 관련 시험이지만 맛을 평가하기보다는 모양, 색깔, 농도 등 보여지는 것들을 위주로 평가하고 다소 시험 감독관의 주관에 의해서 점수가 채점되기 때문에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 하기도 합니다. 작년 시험과 비교했을 때 올해 달라진 점이라면 필기의 경우는 상호 면제가 없어졌다는 점인데요. 상호 면제란 한 가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합격하면 2년 안에 다른 기능사 시험을 칠 경우 필기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였죠. 예를 들어서 양식 기능사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까지 합격하고 내년에 한식 기능사를 친다고 가정했을 때 필기 시험 없이 실기 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 있었던 건데요. 올해부터는 상호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능사 시험을 치기 전에는 해당 기능사 필기 시험을 각각 응시해서 합격해야만 합니다. 난이도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실기의 경우는 작년과 달리 시험 문제로 나오는 품목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인데요. 시험에 나왔을 때 다소 어려워하시는 품목들이 대거 없어져서 올해부터는 시험이 쉬울 거란 착각은 금물. 오히려 시험 규정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까다로워지면서 만만하게 생각하셨다가 시험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간단하게 조리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어떤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할까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진학, 취업을 목적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취득을 하셔야 하고요.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보고 기능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사들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요리를 배우는 기초 과정으로 자격증 과정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 요리학원에서 자격증 외에 다양한 수업이 없기 때문에 문의를 하거나 찾아봐도 자격증을 따는 게 기초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거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자격증 과정 말고는 없어서일 텐데요. 하지만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증일 뿐 요리를 배우는 다양한 목적을 만족해 줄 만한 만능 수업은 아니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험에는 정해진 품목들이 있고 채점에서 맛을 보는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무조건 많이 취득한다고 해서 요리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학, 취업 등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한 분들도 자격증을 하나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요리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배우는 수업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격증 수업으로 시작을 하신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요리 수업을 배우신 뒤에 자격증 과정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어떤 자격증부터 취득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업에 의해서 자격증이 필요하고 취득해야 할 조리 자격증이 정해지신 게 아니라면 양식 기능사부터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라고 하면 한식 기능사가 가장 접하기 쉽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한식 기능사는 센치 자르기로 인해서 기초적인 칼질이 서투신 분들께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자격증 시험을 쳤을 때 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레시피를 못 외웠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나 소스류가 품목에 많아 상대적으로 레시피를 외우기 쉽고 시간 부족함이 적은 양식 기능사를 먼저 취득한 후에 한식 기능사를 취득해 보세요. 그럼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은 문제 은행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독학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실기의 경우는 매년 규정이 수정되기 때문에 독학이나 예전에 배운 경험만으로 시험을 치실 경우 근소한 점수차로 계속 떨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학원 등에서 제대로 배우신 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험에 응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기 수업의 경우는 학원마다 진행되는 방식이나 정원, 기간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세요. 기능사 외에도 산업기사, 기능장 시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능사를 시작하시는 이유는 응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기사, 기능장은 학력이나 경력 등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기능사와는 품목수나 난이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굳이 취득하려는 분들이 적으시죠. 특히나 기능장의 경우는 요리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느 정도 인맥 없이는 취득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요리 관련 자격증은 기능사만 취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상 조리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요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들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자격증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자격증이 나에게 맞을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제빵 관련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유쿡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해요.